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본선전 룰. 해외 선물의 신 본선에서는 예선전 통과 인원 16명, 불사조 리그 생존자 4명, 본선 자동 진출 인원 S조 4명, 총 24명의 트레이더들이 각 4개 조로 나뉘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본선 시작일로부터 2주간 각 존의 수익금 상위 3명, 총 12명이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미국의 여름 휴가철을 뜻하는 소위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드라이빙 시즌은 예년보다 호조를 보이며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유럽의 은행주가 1% 넘게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 부도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럽 중앙은행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ECB를 비롯한 유로존 채권국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유보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사흘 연속 내려갔습니다. 중국의 휴작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이탈리아 조기 총선과 그리스 채무 불이행 등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크루드 오일 49.3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0.90% 빠진 가격대입니다. S&P 500 지수는 2410.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부터 24강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24강전은 수익금으로만 대결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각 조의 상위 3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24강을 통해서 어떤 트레이더들이 12강으로 진출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경기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이정민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크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해설, 송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설 해주시는 송준식 해설위원님이셨고요. 이어서 이정민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계 내비게이션 이정민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상당히 날씨가 더웠는데요. 이제 여름 초입으로 가는 날인데 해외 선물 시장도 이제부터 좀 이제 변동성이나 방향성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원스러운 해설로 오늘 정말 더웠는데 이 더위 물러갈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개장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앞서 헤드라인 소식으로도 전해드렸듯이 대외적으로 좀 뉴스가 많은데요. 외신 브리핑 연결 통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미증시 개장을 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발빠르게 외신 속보들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 증시 개장과 더불어서 집중해서 보셔야 할 점 몇 가지 살펴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로가 달러 대비 하락세를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탈리가 9월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에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유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일은 그러니까 쉐일 드릴링이 늘어났다는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나 지금 시즌이 그 US에서 서머 드라이빙 시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그런 시즌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GDP 발표에서도 생각보다 더 웃돌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다시 그 오일이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아메리카에서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오일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웃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세를 연이어서 가고 있고요.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49.57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아마 많이 보실 텐데요. 골드도 정말 헷갈리죠. 이게 최대치 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좀 중립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페더럴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전에 안 그래도 또 7분 전에 올랐습니다. 그 카플란 연준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금리 인상은 또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확정적이고 올해 2번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네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잠시 전에 하락세를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US 홈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5.8%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더 오르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consumer spending도 늘어났습니다. 그 소비자의 지출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도 늘어나고 또 monthly inflation 또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그 S&P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은 그 백악관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3개월 만에 더 이상 트럼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방금 29분 전에 올라왔는데요. 이것 또한 미국 내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쉬었던 만큼 더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상품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어제장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유로화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가 이 양쪽 완화에 대한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부양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에 의해서 어제 유로화가 상당히 빠졌는데요. 오늘은 지금 1.11200 저가를 좀 찍고요. 고가는 1.1207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을 보시면 1.117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당히 1% 가까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0.90% 떨어진 49.35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해설위원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에서 좀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상품과 이슈 좀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전달이 됐는데 두 분들은 어떤 이슈가 가장 눈에 띄세요? 네, 어제 이제 유로화죠. 네. 어제부터 이제 그 양적 완화 지속하겠다는 드라기의 발언이나 또 이탈리아에 불어닥친 이제 그 유로 탈퇴파와 네. 잔존파의 조기 총선 문제인데
일단 유로존이 잠정파인 이제 마크롱의 프랑스 대선이 이제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해서 좀 유로존이 안정감을 되찾았는데 템포가 좀 짧아요. 예. 다시 이탈리아 조기 총선 문제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왜 문제냐면은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네. 이탈리아 조기 네. 총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탈리아도 유로 탈퇴파와 잔존파의 대결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탈리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내년 봄에나 총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조기 총선이 이슈거든요. 좀 네. 올 가을에 9월 달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치적인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은 유로화는 좀 상단으로는 1.13 유로는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유로에 대해서는 뭐 상방 쪽으로는 갈 재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네. 6월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이런 유로존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런 이슈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흐름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셨습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첨언을 조금 하자면요. 이태리 조기 총선은 9월로 지금 정해져 있고, 네. 그리스 7월 만기 국채 9조 원 금액을 이제 못 갚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다음 달 15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구제금융 만기 연장하는가 마는가, 그리고 부채 경감 문제 또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좀 이제 5월 말에 접어들면서 집중을 해야 될 이슈는요. 6월 이제 13, 14, 15일로 다가오고 있는 이제 FOMC 금리 인상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이전에 이제 이번 주 고용 지표나 여러 중요한 지표들도 있지만 6월 이제 FOMC 금리 결정 이전에 열흘 동안은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멘트를 못하죠. 네. 금리 인상 관련 멘트를 못해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6월 3일까지 연준 인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멘트들을 하는가. 6월 금리 인상 확실하고 그다음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기조대로 강하게 갈 것이다. 그런 좀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안전자산의 조정과 함께 유로도 강달러 흐름으로 약간 조정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어제 황금유모 트레이더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지표들이 나온다. 이 지표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다음 달 6월에 이제 FOMC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FOMC 전에는 다른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이런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표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는 고용과 물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들이 어떤 결과로 보여질지에 대한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24강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의 경기 내역과 수익금 내역을 저희가 중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선에 24분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본선 먼저 A조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B조의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자, 본선 B조의 트레이더들 지금 확인합니다. 자, 이어서 C조의 트레이더들 만나보시죠. 본선 C조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D조의 트레이더들인데요. 아주 쟁쟁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24강 ABC D조 트레이더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자, 오늘은 D조의 순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 4,000달러 이상의 엄청난 수익금을 오늘도 벌어가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네. 어제도 4,000불 이상 수익을 맞습니다. 어제도. 네. 그런데 지금 본선 수익금 현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이틀간의 누적 수익금이 누적 수익금으로?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선제 트레이더가 1,000달러가 넘었네요. 어제 그 수익금에서 더욱더 플러스가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공동 3위는 에지 시스템과 수지 트레이더 관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신 불꽃 트레이더는 조금 포지션이 반대로 간 것 같아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수익금 현황 확인합니다. C조 또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의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황금연못 트레이더. 단연 독보적이네요. C조가 네. 아마 누적 수익 합계로는 제일 많죠. 상당합니다. 만 불이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1위가 황금연못 트레이더였고요. 2위가 파생야신 트레이더인데 두 분 다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2,000달러였죠. 데일리 손익, 24간 누성 순익, 네. 전체 누적 순익 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네요. 역시 황금연못 트레이더 시즌2에는 정말 단단하게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어제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3,000달러였거든요. 3,000달러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였는데 배가 넘는 수익금을 얻어가면서 7,000달러 이상의 수익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파생야신 트레이더 4,000달러 가까운 수익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박진섭 트레이더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네요. 1,000달러 이상. 그리고 513 트레이더는 일단 350달러 기록은 되셨는데 본선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천기살롱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B조의 수익금 현황 확인합니다. 출장 트레이더가 1,800달러. 상당히 공격적이세요. 네. 추장 트레이더는 어제는 조금 손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장이 이제 오늘도 열리거든요. 네, 열리면서 큰 수익을 좀 얻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노주 트레이더도 시작하신 것 같아요. 465달러. 3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 78달러 이상, 그리고 차트 미약,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까지 B조의 순위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A조입니다. A조는요, 리치 트레이더. 자, 이제 본선이에요. 본격적으로 네. 거래에 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리치 트레이더는 구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 매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4,000달러 이상, 그리고 남한산성 트레이더도 2,000달러 이상의 수익금입니다. 골든루트 트레이더는 어제장 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6달러 이상. 그리고 북대칠성 트레이더, 맥점 멘토 트레이더로 A조는 모두 수익권에서 확인이 됐네요. 자, 이렇게 현재 수익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살펴본 수익금은요,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의 누적 수익금 현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24강 첫날을 맞이했는데 어제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의 출제자는요, 출제자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의 출제자는 차트미약 트레이더와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퀴즈는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내주신다고 하는데 연결 통해서 직접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차트미약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자, 먼저 문제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네. 저한테 차트미약한테 지표 여신이라는 별명을 갖게 해준 종목이 있어요. 네. 네. 이 상품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재고량이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1번, 네, 오일. 네, 2번, 구리. 네. 3번, 나스닥백. 4번, 옥수수. 5번, 땅콩. 트레이더님 너무 땅콩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땅콩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거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바로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요. 차트미약 트레이더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여신이라는 별명을 갖게 해준 차트미약 트레이더의 집중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오일, 2번 구리, 3번 나스닥백, 4번 옥수수,
5번 땅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힌트는 땅콩이라고 그러면은 또 네. 정답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땅콩 헷갈리실 재고량. 분들을 위해서 네. 매주 제가,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재고량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땅콩은 재고량을 네. 발표하지 않죠. 제가 네.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자동차가 자동차에. 달리기 위해서 넣는 정인가요, 그러면? 자동차도 먹고 뭐 그렇죠. 다른 네. 기기도 발전소에도 먹고 들어가고 네.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참고로 목요일에서 금요일 밤 넘어가는 시간에 네.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어 갖고요. 네, 밀렸죠. 예, 20표가 하루 밀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차트미야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옆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모든 분들에게 지금 문제 출제를 해주신 트레이더의 무료 방송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답자에게 드리니까요. 차트미약 트레이더의 방송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정답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잘 추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미약 트레이더님 오늘 문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차트미약의 첫 번째 퀴즈를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빨리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미약 트레이더님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상당히 잘 잡아내는 트레이더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무료 그 시청권을, 네. 이용권을 만약에 얻으신다면은 상당히 트레이딩 하시는데 좋은 교육이나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중해서 또 방송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차트미약 트레이더의 문제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항상 저희가 2가지 퀴즈를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퀴즈를 낼지 상당히 궁금해요. 실력도, 요즘 아마 수익금 현황.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그런 걸 좀 제출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본 성격상 네. 트레이더 분들의 항상 성향을. 외치시는 게 있죠, 멘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좀 힌트를 얻어가는데 오늘 연결 통해서 외환영웅이 내는 퀴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수익금도 어마어마하고 일단은 오늘 퀴즈 내주신다고 하니까 퀴즈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예, 문제는 외환영웅이 늘 강조하는 손실 최소화 전략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아침에 주식 방송이나 해외 선물 방송 때도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최대한 빨리 진입해라! 네. 두 번째, 심리가 불안할 때 매매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 3번은요? 시황과 뉴스에 집중해라! 네 번째, 안 오면 안 산다는 마음으로 매매해라. 네 번째입니다. 네. 네. 제가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가 늘 강조하는 손실 최소화 전략은 1번. 이거 따라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최대한 빨리 진입해라. 2번, 심리가 불안할 때 매매해라. 3번, 시황과 뉴스에 집중해라. 4번, 안 오면 안 산다는 마음으로 매매해라.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좀 네.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네. 저 외환용 트레이더를 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제임스 시몬스라고요. 네.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데 그분은 차트만 봅니다. 차트만. 시황과 뉴스를 안 봅니다. 네. 네. 좋은 힌트네요. 네. 트레이더님, 이 힌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봉!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일단 저희가 거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퀴즈 제출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하나만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번 이벤트 당첨되면 일주일 무료권 플러스, 네. 제가 달팽이 엑기스 10박스를 쏘겠습니다. 달팽이 엑기스 10박스요. 예, 고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보내주실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도 오늘 퀴즈를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앞에서 늘 강조하는 손실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외환영웅 쓰시고, 그 옆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추신 시청자분들에게는 해당 트레이더의 실시간 리딩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정답자 모두에게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트레이더의 퀴즈를 모두 맞추고 싶으시다면 두 트레이더의 그 이름을 적고 정답을 그 옆에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잘 참고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또 27분까지 벌써 지났어요. 지금 개장을 앞둔 3분 가까이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드 오일은 1%까지 빠지네요. 3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짝에 50.28달러까지 네. 올라왔고, 그리고 또 저점은 49.99달러였어요. 또 오늘 좀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제 반등은 반쪽짜리 반등이 아닐까. 반쪽짜리. 네. 일단 국제유가는 당분간 큰 이슈는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오펙 감산 연장 기대감이 이미 이제 다 반영이 된 상태고, 네. 그렇다고 이제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의 시추 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에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아마 국제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네. 오펙 국가들 간의 이제 감산 합의를 서로 이제 하면서 연장하면서 이런 이제 가격을 유지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레인지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레인지 장세. 아무래도 앞에 또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 미국 생산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더 떨어지네요, 지금. 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는데 캐나다 산불이나 나이지리아 반군이 원유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큰 상승 흐름을 탄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돌발적인 공급 리스크가 발생이 한다면은 유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 55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제부터 이정민 해설위원님은 55달러. 네.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요? 이런 돌발 공급 리스크가 나온다면은 아마 유가는 약간 좀 투기적인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때문에, 그 종목의 성격 따라서 좀 가격의 레인지를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9분 18초를 넘어서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하루 쉬어간 이 다음으로 이제 개장을 하는 날이어서 쉬는 동안에 이런 각종 이슈들을 어떻게 흡수를 하고 시장이 반응을 할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중국 쪽에서는 또 휴장 이었잖아요. 그런 이슈 맞물려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10선, 24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만큼 지수에 대한 방향성도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쉬고 난 이후 오늘장 미국 개장 증시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미국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어떤 종목군이 가장 움직이고 있는지 지켜봐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은 개장 전부터도 하락세로 움직였는데 더욱더 하락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1.14% 넘게 좀 빠져가는 움직임이고, 말씀드리는 순간 더 하방 쪽으로 움직이네요. 오늘 조금 눈여겨볼 포인트는 지수가 사실 아시아 시간대에 조금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니케이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엔고 현상으로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또 엔고 영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로발 영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옌과 지수, 유로 이 세 개를 좀 같이 묶어서 조금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직전 고점 2417에서 지금은 꺾였다라고 사실 시장 분석
분석을 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예, 연휴 끝에 쉬어가는 흐름이고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다 다시 방향세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N 역시도 뭐 고점을 다시 기록했다가 다시 좀 오후장 들면서 좀 호흡을 하면서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N과 유로 그리고 지수의 오늘 흐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N과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연동해서 지켜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이 상당히 49달러 초반까지 빠르게 밀렸습니다만 일단은 49.2달러 선에서 좀 지켜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못 받는 모습이네요. 초반에. 일단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호주와 캐나다 그 부동산 거품 문제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금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부동산에 재앙을 좀 기다리고 그래요?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호주와 캐나다의 부동산 거품 붕괴 리스크는 발생되지 아니한다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앞으로 증시들의 고밸류 상황에서 시선이 부채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좀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특히 뭐 이제 미국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이로운 수준까지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IMF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출전은 IMF. 좀비 기업, 일명 좀비 기업이 미국 기업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돈을 빌려서 그 빚을 갚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걸 아직 시장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호주나 캐나다의 부동산 악화 문제가 계속된다면은 이쪽으로 부채 시선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부채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요? 미국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고 대출을 받는 오토론 비중이 지금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의 뭐 한 15% 수준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금융회사들이 지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한 번은 하반기 중에 이런 부채 부분에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이런 펀더멘탈적으로 점검을 하실 때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또 고밸류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만큼 이런 부채에 대한 관심, 어떤 이슈가 딱 터진다면 그쪽 테마로 각각 시장에서 좀 튀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주, 캐나다 쪽에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된다면 미국 시장 내 이런 오토론과 그리고 회사채 이런 각각의 부채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관심이 돌아간다면은 좀 악재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 맞이하고 있는 24강전을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각 트레이더들의 상황과 매매 그리고 전략을 한 분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트레이더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황금유무 트레이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뵙네요. 네네. 트레이더님. 아니, 누적 수익금, 전체 누적 수익금 현황에서도 1위이시고, 지금 오늘도 C조에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적이 정말,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래 화면은 일간 수익금 현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매매하셨나요? 사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때 많은 그 트레이더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어떤 각오로 하겠냐라고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매매 시간이 보통 조금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 아침에 일찍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한다거나 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탄력이 좀 잘 붙는다고 봐야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장이. 맞습니다. 예전처럼 뭐 어느 한 종목을 선택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수익보다는 굉장히 어떤 변동 등락이 커서 일단 뭐 롱포보다는 수익을 보면 챙기자 이런 전략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국채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후반을 좀 노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도를 했다가 우리 9시 반에 짚어 나올 때 청산이 됐고 또 골드도 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오늘은 이제 골드도 한번 초반에 같이 빠지는 것 같아서 골드도 청산을 좀 했고요. 또 카파 구리도 또 해서 청산을 했고 골고루 정말 시장을 갔다고 생각한다면은 골고루 다 담아와서 또 잘 요리를 해서 청산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손익이 보니까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꽤 많이 됩니다. 48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5,000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데 5,000달러 가까운 수익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시장 전략, 현재 보유 포지션은 없으신데요. 남은 시간 동안엔 전략이 어떤 전략을 쓰실 건가요? 11시에 이제 지표가 하나가 또 있죠. 네. 소비자 신뢰지수인가요? 네네. 그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저는 이번 주를 이제 국채 10년물 국채를 좀 보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키즈에 국신 해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자리다. 분명한 거는 29일 월물 변경이 되고 올라갈 자리가 어렵다 싶은데 오늘도 그래도 아주 이렇게 우리 그 풀을 생각하면 풀을 밟았을 때 죽지 않고 자꾸 올라오는 상태이죠. 네. 그런 흐름이 자꾸 보여져서 한 11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이제 미장 출발하고 본장 출발하고 지켜보면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흐름에 일단은 125.31을 깬다면 다시 10년물 국채를 매도를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제 오전에 어찌 보면 낮 시간에는 이것저것 해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밤에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을 하면 외려 판단이 좀 안 설 수도 있고 또 혼돈이 올 수도 있어서 오늘 보는 거는 이제 10년물 국채 위주로만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11시 발표된 이후 국채로 좀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때문에 국채 신전물에 대한 인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주 값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라려면은 잘 안 사잖아요. 비싸고 얼마를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국채를 거래를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더 빠른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너무 큰 포지션 보지 말고 대략 정도 한 10틱에서 12틱 정도만 봐도 충분히 어떤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집중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정말 요즘에는 10년물 국채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공공연한 그런 종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증거금이 상당히 싸면서도 틱가치는 좀 높아요. 15불 정도 되는데 개인 뭐 트레이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이 몇 계약 정도로 운영하는 게 적당한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네, 보통 해선물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일 뒤 한 400만 원 들고 골드가 뭐 7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종목을 거래하는데도 그 정도 도는데 700만 원을 갖고 거래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가지고 거래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 되면 10년물 국채를 평균적으로 5계약 이상은 충분히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증거금이 높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 등락에 예를 들어 오일이나 골드처럼 갑자기 큰 변동으로 인해서 로스컷이 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1,500만 원 선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계약 정도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계약이요. 적당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종목도 발굴을 해 주시면서 또 직접 매매를 하시고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10년 국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연모 트레이더 매매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시작부터 좋은 성적 내주셨지만 2부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황금연모 트레이더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삼성전자 지금 현재 한 주당 223만 원대예요. 지금 10년 국채 증거금은 한 1,600불 정도로 한 1,500불 중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160만 원 정도면 한 계약을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틱의 가치는 15.625불입니다. 그리고 32진법을 활용해서 이제 총 64틱이고요. 한 원 빅에
그렇기 때문에 64 곱하기 15.625 하면 한 1,000불 정도, 예, 한 구간을 네. 거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합니다. 네. 안정적이지만 이런 좋은 레버리지가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그 한 주를 산다면은 비중이 전부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같은 증거금 가지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장 트레이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비주에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주에서 오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90달러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S&P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 네, 포지션을 네.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네. 청산을 안 하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일단 5일에서 계속 수익을 얻으면서 그 수익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재 수익금은 5일에서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5일에서 얻은 걸 지금 S&P로 네. 조금 그럼 뒷받침을. 트레이더님 궁금한 네. 게 있는데 5일 같은 경우에 그럼 네. 상당히 접근을 좀 짧게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시나요? 오히려 예, 예. 제가 지금 S&P를 주로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다른 종목을 거의 안 보는데 예. 요번 이제 수익률 대회에 나와서 이 대회에 나와서 5일을 제가 접근을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5일이 지금 변동성이 좀 크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실제로는 굉장히 레인지가 좁은 면이 있고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매도하고 50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국엔 먹게 되는 수익을 계속 얻게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48.50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네. 51.0에서 매도를 하면 충분히 좀 기다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포지션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대회를 통해서 5일에 대한 재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지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S&P는, 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도 좀 네.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자리이긴 네네. 한데, 좀, 추장 트레이닝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같은 뷰이기 때문에. 네. 같은 뷰 안에서. 그렇다면 이게 내려가더라도 또 우리 대회 안에서 또 타이밍이 맞게 내려간다면은 참 좋을 텐데, 앞으로의 그 시간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트레이더님, 일단, 그렇다면 승부를 보셔야 할 시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이제 뭐가 문제냐.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뭐냐면, 네.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 대회 안에서 내려오면은 뭐 순위 안에 들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지수는 하락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뭐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좋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선전 때 막판에 이제 추장 트레이더가 이제 뒷심을 발휘하면서 본선에서 아주 실력 발휘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유하고 계신 S&P에 대한 부분도 참 궁금하고요. 앞으로 5일에 대해서 또 포지션 매매가 잘 되는 만큼 여러 종목에서 수익률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비주에서 1위를 달려가고 있는 추장 트레이더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선 A조에, 지금 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네, 남한산성 네, 트레이더님. 일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순위는 일간 수익금 네. 현황이네요. 앞서서 저희가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어제와 오늘의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현재는 오늘 일간 수익금 현황을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일간 수익금으로는 남한산성 트레이더, 리치, 골든루트, 북두칠성 트레이더 순인데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리치 트레이더님. 저 부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지금 구리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S&P에 대해서도 지금 매도로 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익금도 아주 좋으시고, A조에서는 누적으로는 1위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 구리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S&P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S&P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탄핵이 조만간 솔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네, 계속,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악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공포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분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말들이 나온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다시 조금씩 이제 트럼프가 귀국을 했으니까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는 일단 S&P 들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자리 2.5자리 깰 때까지는 들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적당한 수익권에서 조금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구리가 반등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진입을 하면서 해가지고 상단가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구리를 6계약 매도 2,000달러 네.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수익이 난다면은 추가적인 진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네,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10계약 들고 있다가 이거를 지금 줄인 거거든요. 청산을 하면서. 네. 그래서 청산하면서 줄인 건데, 추가적으로 또 올라온다면 또 잡아가지고 포지션 거래를 할 거예요. 구리 같은 포지션 거래가 충분히. 상당히 중기적으로 매도 뷰를 보시는 건. 네네네. 일단은 2.5자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예. 2.5 자리가 깨진다면 또 매도에 대한 부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최하단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최하단이요? 예. 글쎄 일단 진짜 많이 떨어져봐야 2.3이라고 보는데. 네. 2.3은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최하단은 2.3 정도를 지금 파동이 좋은 뉴스, 구리에 대해서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면은 거기까지 좀 보려고 생각하고요. 일단 2.5자리를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강한 힘으로 깬다면은 홀딩을 할 것이고, 강한 힘으로 깨지 않는다면은 그쯤에서 청산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구리에 대한 뷰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S&P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오일 같은 경우, 어저께 오일 매도를 진입해서 홀딩해서 오늘 오일 이제 청산해서 수익이 좀 나고. 그래요? 네, 골드는 이제 매수로 해서 수익이 좀 나고 이런 식으로 좀 수익금을 좀 쌓아놨습니다. 네. 오일이 지금 전거래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님.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이기는 한데요. 네. 48점 중후반대? 후반대는 중후반대까지는 좀 열려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48점 70, 80 사이까지는 좀 밀어주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일과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구리 그리고 S&P에 대해서 3가지 종목에 대한 뷰 들어봤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성적 좋은데요. 남은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리치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S&P와 구리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48달러 중후반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벌써 1부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11시에 발표되는 지표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